주식 투자라는 것은 증여나 상속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주식 투자랑 적성이 맞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다거나 뭐 계좌 관리를 잘한다거나 이런 또 세부적인 조건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제가 다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아이가 원한다면 당연히 체계적으로 저도 가르칠 의향이 있죠. 제 유튜브도 당연히 보게 할 테고, 근데 교육을 진행해도 호기심이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니고 뭔가 하기 싫어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전 다른 길로 가게 할 생각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업투자자인 걸 아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모임을 가지더라도 제가 끌고 가는 자동차들이 다 비싼 자동차죠.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게 되면 일단 대부분이 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먼저 질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하세요? 이런 질문들, 직장이 어디세요? 이런 걸 다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무직이지만 뭐 물론 세금은 뭐 몇 억씩 냅니다. 1년에 주식 투자로 전업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이제 주식을 해본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뭐 종목 좀 몇 개 알려달라, 공부는 얼마나 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주식을 안 해보시거나 그런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생각하는 이미지 약간 도박꾼이라는 이미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뭐 그런 생각들 하시겠죠. 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경계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약간 확신,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자산을 일궈놨고 이제 그 자산을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해서 위험을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뭐 패가망신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신용미수 풀로 써서 매수를 한다, 거의 이렇지 않습니다. 제 총 자산의 절반 밑으로만 투자를 하고, 뭐 실제로 절반 정도 투자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한 20에서 30% 정도에서만 유동적으로 쓰는데, 그 안에서 투자금이 갑자기 다 날아가는 일도 어렵지만 그렇게 날아가더라도 거의 한 70, 80%의 자산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업 투자를 했을 때 주변 반응, 물론 가족이나 뭐 친척 이런 가까운 분들은 다 걱정을 하죠. 왜냐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생활이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자체가 매일매일 변동성이 크고, 어느 날은 크게 잃었다 어느 날은 또 크게 벌기도 하지만, 이게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계속 손실이 나게 되면 결국에 패가망신하는 거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근데 현재는 이제 15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제가 삶이 더 나빠지진 않았거든요. 뭐 좋은 차도 사고 정말 여유롭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주변에서는 아, 주식으로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성공할 수 있구나, 연락도 점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주식 좀 배우고 싶다, 종목 좀 달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주식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분들도 점점 많아져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나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정을 받는구나, 내 노력에 대한 거, 그 주식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인정을 받고 살게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이전의 시기로 돌아간다면 다시 도전할 것인지, 그리고 성공할 자신이 있는지, 만약에 현재처럼 성공하고 삶의 질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 생긴다, 이걸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간다면 다시 도전하고 싶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배고프게 사는 게 익숙해져 있을 때라서 이런 성공에 대한 기분을 내가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도전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식 투자가 만약에 실패로 끝났다면 어땠을 것 같으냐. 저는 성적이 나쁜 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닌 편이었고, 일단 대학교 때는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과 공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주식에 거의 올인을 한 거죠. 그 다른 친구들은 학과 공부 잘해서 뭐 삼성 쪽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도 많고, 그건 동기들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대학점 3.5만 넘기자, 이런 마인드로 졸업을 했어요. 실제로 그 정도를 좀 넘겨서 졸업을 했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를 취업했을 것 같아요. 대기업까지는 못 들어갔을 것 같고, 학과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주식 투자는 결국 망한다,
이 말을 믿는지에 대한 답변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죠.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못 본 분들은 보기 힘들죠. 실제로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성공했다, 그걸 성공을 알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은 정말 외톨이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집안에서 그냥 모니터와 싸우고 있고 나 자신과만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밝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자체를 시장을 떠나는 날, 그날 계산했을 때 수익이다, 결과적으로 수익이면 성공이라고 보고, 특히 전업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충분한 몇십억 이상의 부를 이루어야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투자 습관이라고 한다면 수익을 잘 내다가도 모든 재산을 몰빵하는 것, 그러니까 수익을 차곡차곡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잖아요. 근데 그 돈을 계속 그대로 다 재투자, 몰빵 재투자, 또 몰빵 재투자, 이게 가장 망하기 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 많이 고수반열에 오르는 선수들은 신용비수 몰빵을 절제를 해요. 결국에 그것은 계좌관리라고 하는 것인데, 내 계좌에서 어느 일부분만 그걸 하지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전재산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그래서 전재산을 한 번에 탕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습관이 있다면 단돈 1000만원만 내 손에 쥐어지더라도 시간이 정말 조금 걸릴 뿐이지 몇십억 수익 내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공 이후에 철저한 계좌관리, 그러니까 수익금이 계속 쌓일 때 계좌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 자금을 안정적으로 또 운영을 따로 해주고 투자를 해야지, 전체를 그대로 다 재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인다면 뭐 한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주식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실 건 참고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면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